네, 10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오고 있다. XRP 황소들, XRP 홀더들이 이제 곧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밈인데, 뭔가 우리의 어떤 XRP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뭐 시세 자체는 밋밋합니다. 반등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뭔가 한 방 치고 크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살짝 조금 받을까 말까 뭐 그런 약간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0.56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0.66달러 이후에는 0.71달러 정도까지 순조롭게 반등세를 펼쳐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지금 단계 흐름에서는 그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0.6달러, 0.66달러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 라인으로 0.52달러와 0.46달러, 저항 라인으로는 0.66달러, 그리고 1.88달러, 5.85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0.66달러 뚫고 1.88달러까지 뚫고 나면 5.85달러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놀랄만한, 깜놀할 만한 것은 이 파라볼릭, 그러니까 포물선형 랠리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깜놀해야지. 다시 말해서 뭐 1.88달러와 5.85달러, 5.85달러, 아직 우리가 본 적이 없는 XRP 가격인데 과연 여기까지 어느 때쯤, 언제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일단 차트로 얼핏 그냥 기술적으로 표시가 된 거는 내년 중반인데, XRP 투자자분들은 내년 중반이 또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조금 소송 결과가 잘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가 안 되고 정식 판결, 1심 판결까지 정식으로 갔을 때 잘 나와준다라면 뭐 이 정도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크립토 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은 너무 막무가내 강세여가지고 그렇게 설득력이 크진 않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 이제 0.002달러에서 3.84달러까지 반등을 했을 이 폭, 요만큼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면 XRP가 0.1달러에서 220달러 그 폭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의 반복성이 반복이 된다라면 220달러까지도 가능하지, 쿠드 파인드 가능할지 모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물론 이건 이제 먼슬리 차트예요. 좀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뭐 2025년, 2026년 이렇게 좀 먼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뭐 얼추 2025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요건 좀 너무 급격하죠. 급격하죠. 그래서 아주 많이 기분 좋은 숫자긴 하지만 조금 오랜 뒤에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내용이 100%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뭐 XRP 맥시멀리스트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차티스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XRP의 이 메가 바운스는 불가피하다. 이 피보나치 1618을 찍게 되면 27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지난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3배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8배 랠리를 했어. 그런데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빌어먹을 이 로스, 이 소송당하면서 이 전이가 멈췄지. 이 강세 랠리가 이제 멈췄다. 물론이 중단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다음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강세장에서는 피보나치 레벨에 따라서 40배 수준의 상승을 보일 거야. 그건 이제 27달러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7년 최고점에서 2020년 최저점까지의 피보나치 1618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승 지점을 딱 살펴보니까 이게 4000% 상승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27달러 정도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언제쯤 이런 얘기, 이런 게 구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 먼슬리 차트예요. 먼슬리 차트인데 앞서 뭐 이런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신사적이긴 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면 정말 좋겠죠. 우리 채널의 어떤 목표 가격이 10달러잖아요. 이제 10달러 찍으면 삿포로 에서 만나는 건데 27달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느껴지면서, 그래도 한 2025년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그 즈음 언제쯤에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즈음 언제쯤에는 이미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들도 잘 해결이 되고 리플은 리플대로 계속 어마무시한 혁신을 일궈 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혁신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어쩌면 IPO 이슈도 현실화 됐거나 현실화를 앞두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다 정리를 해보면 뭐 27달러 기술적으로 일단 이런 패턴이 가능하다라면 어떤 이슈적인 면에서는 소송과 IPO까지 와 대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충분히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뭐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결국엔 중요한 게 지금 리플 소송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합의와 관련된 메타가 상당히 진하게 지금 시장에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EC가 11월 9일이라는 날짜를 찍으면서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이 구제책을 모색하고 싶다. 미팅 날짜를 알려달라라고 11월 9일까지 알려달라라고 날짜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교통 정리를 한 게 11월 9일까지 양측은 브리핑 일정 날짜를 조율해서 제출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양측이 일정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라면 판사가 법원이 일정을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측이 일정 조율을 잘 하겠죠. 일단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합의 도출 시도를 벌일 때 이게 합의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 XRP 리플 진영의 빌 모건 변호사는 야 간단치 않아 그거 합의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아가지고 장애물들이 많아. 그래서 어디까지를 기관 판매 XRP로 규정을 할지 요것도 사실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합의 일정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합의 시도 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빌 모건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C가 기관 판매라고 주장한 모든 판매, 모든 XRP가 실제로 기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리플은 주장하고 있어. 특히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ODL. 대부분 해외 결제 ODL 고객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또 자리하고 있다. ODL 고객들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ODL은 어떤 유틸리티적인 목적으로 국경 간 송금 결제를 더 혁신적으로, 더 원활하게, 더 빠른 속도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약식재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 기관 판매 XRP가 어떤 합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액수를 낮추려고 할 거잖아요. 리플 입장에서는 7.7억 달러, 7억 7천만 달러 규모를 낮춰야지 벌금도 낮춰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면서 SEC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 간단치가 않아.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합의 종결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장기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지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존 디튼 같은 경우에도 빌 모건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길게 조금 자신의 입장, 생각을 좀 밝혔는데 결론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정식 재판, 1심 재판으로 가더라도 리플의 뒤통수를 때리진 않을 것 같아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일단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이 기관 판매 물량이라고 법원이 적시를 한 거에 대해서 합의 시도, 벌금에 대한 합의 시도를 벌인다라면 이걸 대폭 낮추는데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 2013년에 크리스 라센은 이미 SEC, 재무부, CFTC 등과 미팅을 하면서 리플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다.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핀센과 법무부에서 리플을 가상화폐로 규정을 했다. 이건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도 몇 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XRP까지 가상화폐로 명시를 했다. 당시에 금융안정감시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서명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당시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에요. 그러니까 제이 클레이튼도 엄청 나쁜 새끼인 거죠. 당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까지 증권 비증권이 아니고 가상화폐, 커런시라고 명시를 해놓고 갑자기 난데없이 윌리엄 흰먼의 어떤 이더리움은 비증권 이 발언 이후에 자신의 퇴임 하루 전날
XRP는 증권이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 내고 토낀 거잖아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9년에 금융안전감시협의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까지 가상화폐로 크립토 커런시로 명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미 역사 과거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과연 XRP를 가지고 증권이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1심 정식 재판 판결에서 약식 재판 판결을 뒤집는 어떤 그런 판결을 할까?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해서 이번에 벌금 합의 노출이 실패를 하더라도 1심 재판 정식 판결 내년 2분기로 예정돼 있는, 지금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내년 2분기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월 20일쯤에 정식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리플에 갑자기 조금 돌변하는 어떤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전 세계 XRP 홀더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벌금 합의로 소송 자체를 그냥 끝내버리는 게 양측이 그냥 절반의 승리를 하는 게 아닌가. SEC 입장에서는 뭐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망신을 더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사실 리플이 어떤 소송 리스크만 빼면 나머지 너무 훌륭하게 잘 나고 있고 IPO까지 지금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소송 적당히 그냥 벌금 때려서 주고 넘겨버리고 IPO 이슈로 직행을 하는 게 리플로서도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전문 변호인들은 이렇게 합의 도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 첫 번째,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번에 약식 재판 판결을 기준으로 11월이나 12월 사이에 기관 대상으로 판매된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벌금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상황. 근데 물론 이게 지금 7억 7천만 달러 규모에 대해서 이 액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합의가 된다라면 리플로서는 소송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다. 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이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한 거죠. 당연히 이제 1심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고, 내년 2분기, 늦어도 이제 3분기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건데, 그때 이제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 리플도 항소를 할 가능성, 그러면 정말 최악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면 이제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소송은 이제 엄청난 장기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갑자기 또 난데없이 합의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정식 재판으로, 요번에 이제 합의 도출이 실패가 됐을 때는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고, 최소한 이제 내년 2분기로 가는 겁니다. 최소. 근데 그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이제 5년까지도 내다봐야 하는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막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두 가지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기에 리플로서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 모건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죠. 또 간단하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약식 재판을 놓고 쇼부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또 의외로 쉽게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크게 두 가지 상황인데, 이런 것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비트코인의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XRP 매수는 대응을 하시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 대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